자, 이어서 4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도를 재배하는 온실에서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온실,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어느 때 하느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밤에는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대개 공기 중에는 0.03%의 CO2, 탄산가스가 들어있는데, 자, 햇볕이 딱 떴다. 2시간, 3시간 후에는 광합성이 최대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설 하우스 온실 속에서는 갇혀있는 속에 탄산가스 0.03%가 광합성에 의해서 전부 다 활용을 해버리고 부족되는 광합성, CO2량, 그걸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광합성 탄소동화작용을 활발하게 많이 해야 작물의 열매가 아니면 생육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산시입이라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광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 내에서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1843년 식물 생육을 양분이 아무리 충분해도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양분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이거를 최소 양분 요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일찍이 리비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16가지 양분, 질소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여러 가지 양분이 있는데 그중에 필요량이 100이다 그러면 100에서 가장 적게 주는 5를 줬다. 다른 것은 10 이상을 줬다. 그러면 5라는 적게 주는 비료, 그 성분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의 수량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학설이 리비의 최소 양분 요구설입니다. 정답은 1번. 43번. 수분 함량이 충분한 토양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식물의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토양의 깊이 대개 30cm 이하가 되면 뿌리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를 못하죠. 이 근권, 작토층. 그래서 보통 20cm 이내가 가장 뿌리가 많이 내리고 좀 길게는 30cm까지도 봅니다. 그 표토 30cm 이내 작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일라이트 토양은 2:1 격자형의 비팽창형 광물이다. 이는 결정 단위 사이에 어떤 원소가 음전하의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는가. 2:1 격자형은 규산, S의 규산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 AL이 서로 격자형으로 시루떡처럼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수분이 들어가서 팽창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수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꿔치기를 합니다. 알루미늄을 갖다가 칼륨이 들어가서 바꿔치기. 그래서 바꿔치기 K이온이 채워진 토양을 일라이트 토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 일라이트 토양에서는 바꿔치기 동형치안이라고 그러는데 동형치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칼륨, K입니다. 우리나라 논토양의 퇴적 양식은 어떤 형식인가? 우리나라 논토양은 큰 물이 이동을 해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 여기 하천에 그게 흘러내려가 가지고 만들어진 하성, 무라자, 물에 의해서 쉽게 내려가서 쌓인 충적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충적토, 대부분이 충적 토양입니다. 46번. 다음 중 산성 토양에 해당되는 것은 pH, 이걸 산도라고 그러죠. 산도는 1에서부터 14까지 이렇게 존재가 됩니다. 가장 중간 7을 중성이라고 그래요. 7보다도 오른쪽으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알칼리성,
또는 염기성 토양이라고 그러고 7보다 숫자가 낮을수록 내려갈수록 그건 산성 토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pH 5는 산성 토양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1번. 47번 양분의 흡수 및 체내 이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환경 요인은 무엇이냐. 자, 양분이나 수분이 동시에 이렇게 물관부, 체관부, 도관을 이용해서 식물이 필요한 부위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게 되면 이동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수분 2번이죠. 수광태세가 가장 불량한 벼의 초형은 수광, 햇볕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을 수광이라고 해요. 받을 수자, 빛광자. 자, 햇볕을 보여야 되는데 이파리가 위에 이파리가 늘어져 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이파리는 위에 이파리에 가려가지고 햇볕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수광태세가 좋은 식물은, 좋은 작물은 윗잎이 늘어지지 않고 이파리가 직립, 똑바로 선 거,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 이런 작물들이 수광태세가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엽이 늘어져 있다. 이건 불량한 벼의 초형에 해당이 되죠. 49번 다음 작물의 요수량이 가장 높은 작물은, 요수량은 식물이 건물 1g을 드라이메타로 1g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분의 양을 요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요수량 보리는 534g, 수수는 322g, 옥수수는 368, 호박은 834. 독과작물의 경우도 비교적 요수량이 높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 잡초 중에 명화지라고 해요. 명화주. 명화주는 모든 식물에서 가장 많은 요수량을 필요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윤작, 돌려짓기죠. 윤작의 효과가 아닌 것은, 윤작 돌려짓기로 하면 지력의 유지 증진이 되고 토양 구조도 개선이 되고 병해충이나 잡초도 경감 줄어들게 됩니다. 4번에 보면은 잡초의 번성 많이 나온다. 이거는 정반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토양 소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로 존재하고 작물 뿌리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지렁이, 개미, 톡톡이는 입자가 크지만은 선충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뿌리역 선충, 뿌리에 침입을 해가지고 작물을 가해를 하기 때문에 이 선충, 정답은 2번이죠. 다음 작물의 병해 중에서 보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깐부기, 줄무늬병, 그 다음에 녹병, 그리고 잎마름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리에서 나타나지만은 흰잎마름병, 이거는 벼농사에서 태풍이 분다든가 아니면은 침수가 돼서 벼 이파리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흰잎마름병의 세균성, 그 세균이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벼 이파리가 하얗게 말라 죽는 그런 것이 흰잎마름병. 그 벼농사에서 나옵니다. 벼 기계 이양용 상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일반 작물을 적당을 재배할 때는 작물이 대부분이 좋아하는 pH 산도가 6 내지 7 정도, 6.5 내지 7 정도, 그 사이에서 가장 작물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벼 기계 이양 상자 모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성 토양, 약산성 토양에서는 뜸묘, 이꽃병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때는 뜸묘, 이꽃병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산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좋은가? pH 4.5 내지 5.5. 그래서 오히려 산성화를 만들어주게 되면 기계 상자모에서 뜸묘, 그 다음에 이꽃병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 4.5 내지 5.5.
식물의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모시풀은 14시간 이상의 장일 조건에서는 수꽃이 피웁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철 14시간 이상 하지 부근에서는 모든 꽃이 수꽃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철 8시간 이하가 되면은 수꽃이 아니라 암꽃으로 바뀝니다. 암꽃이 핍니다. 이와 같이 식물에 따라서 성전환, 식물이 모시풀에서 나타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정답은 1번. 연작의 피해가 심하여서 휴작을 요하는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연작, 이어지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병충해가 토양에 잔류가 돼가지고 기지현상, 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아마 인삼 같은 경우는 10년간을 똑같은 토양에 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작,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거 이거는 5 내지 7년 동안을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비료를 연면시비할 때 물비료를 주는 것을 연면시비라고 그래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야. 아닌 것은 비료는 미산성에서 비료가 흡수가 잘 되고 살포의 농도 얼마나 몇 프로를 탔느냐 물을 온액을 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3% 내지 0.5% 정도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해야 돼요. 농약과의 혼합 관계, 연면시비의 영향을 미치는 살포의 속도는 살포 속도 빠르게 속도를 뿌리냐 적게 뿌리냐 이거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혼합 관계, 살포 농도, 살포의 pH, 산도는 영향을 받지만은 살포할 때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우리나라 전국토의 3분의 2가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토양 생성 과정 인자 중에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기후입니다. 기후. 토양을 바꾸는 영향의 6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후, 강우, 온도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화학 비료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토양 미생물의 다양한 감소, 화학 비료, 그래서 유기물을 줘야 되겠죠. 무기물의 공급, 그 다음에 작물 조기 수확, 미생물의 공급. 자,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 무기물, 무기태의 질소라든가 인산이라든가 가리 이런 것을 공급이 되지만은 미생물은 반드시 유기물을 주어야 무기 화학 비료 속에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죠. 무기물로 되어 있죠. 정답은 미생물의 공급, 거리가 먼 거죠. 유아 어린이에게 청색증을 나타내는 화학 성분은 뭐냐? 자, 비료 중에 질산태 비료가 있고 암모늄태 비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산태 비료가 함유된 음료수, 이 음료수, 물이나 우유라든가 이런 음료수를 우리 성인들이 마시게 되면은 그 성인은 소화가 잘 돼요. 이상이 없습니다. 질산태 질소가. 하지만은 포유 중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이런 질산태 질소의 음료수를 마셨을 때 젖먹이가 설사를 합니다. 또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묻는 질문, 질산태 질소. 정답은 4번이죠. 다음 중 유기 재배 시 종자 선택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자, 생태형 품종, 재래종 품종, 분리육종 품종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은 유전자 변형 품종, 종자를 선택했다. 이건 할 수가 없죠. 유전자 변형, 유전 물질, 염색체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유전자 변형 종자라고 합니다. GMO 농산물, 그 다음에
LMO 농산물 이런 것은 우리 유기농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기종자, 자연상태, 그 다음에 재래 방식, 유기농 인증받은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 이런 종자를 쓰셔야 되고, 정부 보급종 종자는 보급종 종자를 증식을 해가지고 이걸 종자 소독을 해가지고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이 또한 보급종 종자를 유기농 농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이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화학 농약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